영국 축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한때 프리미어 리그에서 야망과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토트넘 호스퍼가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단순한 경기력 부진이 아니다. 최근 드러난 잔혹한 진실 때문이다. 이 진실은 팬들에게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속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만든다. 여러 시즌 동안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토트넘 내부의 모든 균열을 가려주는 빛나는 방패와 같았다. 그의 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천재적인 순간들은 전 세계가 이 팀이 여전히 괜찮다고 믿게 만들었다. 토트넘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강력한 팀이라고 믿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이 떠난 지금 그 장막은 완전히 찢겨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력한 축구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뿌리부터 썩어버린 시스템이 드러났다. 영국 언론은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손흥민이 7년 동안 토트넘의 썩은 뿌리를 가려왔다. 이 말은 축구계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구단, 운영 시스템 전체를 향한 고발장이었다. 거의 10년에 걸쳐 이어진 잘못된 축구 전략에 대한 고발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이 추락하는 동안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날고 있다. 런던을 떠나 MLS의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은 그는 곧바로 리그 최고의 공격 폭풍이 되었다. 미국의 경기장마다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은 폭발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짜 슈퍼스타를 보고 있다.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이다. 이 극명한 대비가 이야기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한쪽에는 빛나고 자유롭게 폭발하는 손흥민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혼란과 위기, 절망에 빠진 토트넘이 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길이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다. 손흥민이 골과 어시스트를 쌓는 동안 토트넘은 악몽과 마주하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 단골이던 클럽이 이제는 챔피언십 강등 공포에 떨고 있다. 토트넘 팬들에게 이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영국 스포츠 기자들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년간 쌓여온 실수의 필연적인 결과다. 이해하기 힘든 영입 결정들, 잦은 감독 교체, 방향성을 잃은 축구 전략, 모든 것이 재앙의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동안 토트넘은 두 이름 덕분에 버텨왔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다. 두 스타는 무너지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 같았다. 케인은 끊임없이 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천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결국 케인이 떠났다. 그리고 손흥민도 런던을 떠났다. 두 기둥이 사라지자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막아줄 사람이 없었다. 팀을 구해줄 존재도 없었다. 숨겨졌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패배가 쌓이기 시작했다. 팀의 경기력은 급격히 추락했다. 공포는 경기장과 관중석까지 퍼졌다. 그리고 영국 언론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정말 강한 팀이었을까? 아니면 개인 천재성에 의존했던 것일까? 이 질문은 곧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전문가와 전직 선수들이 모든 결정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할수록 그림은 더 무서워졌다. 실수는 이미 수년간 존재해왔다. 그것들은 시한폭탄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떠나자 시계는 0을 가리켰다. 이제 토트넘은 갈림길에 서 있다. 하나는 고통스러운 재건의 길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미국에서 그는 자유롭게 빛난다. 그는 수백만 팬을 매료시키는 축구를 한다. 그리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토트넘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온다. 우리는 토트넘을 잘못 본 것일까? 스퍼스의 힘은 몇몇 스타의 빛이었을 뿐일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붕괴는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일 뿐이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토트넘 호스퍼를 떠난 직후 손흥민은 마치 자신의 커리어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듯 보였다. 그 장은 전 세계 축구계가 다시 돌아볼 만큼 눈부시게 빛나는 이야기였다. MLS의 로스앤젤레스 FC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스타는 곧바로 자신의 클래스가 어떤 리그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손흥민은 더욱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시즌에 단 13경기에서 무려 12골과 3도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경기당 한 골이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많은 공격수들에게 이는 꿈과 같은 기록이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그저 워밍업에 불과했다. 새 시즌이 시작되자 손흥민 공격 엔진은 오히려 더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단 5경기 만에 그는 한 골과 5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팀 공격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은 들끓는다. 중계진 역시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한다.
MLS 팬들은 손흥민을 리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지구 반대편에서 손흥민은 자유롭고 폭발적인 축구를 마음껏 즐기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이 미국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동안 런던의 옛 팀은 전례 없는 위기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수년 동안 손흥민에게 의존해왔던 토트넘 스퍼는 지금 믿기 힘들 만큼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연패가 이어지고 경기력은 추락했으며 경기장 전체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한때 열광하던 관중석에는 이제 불안과 실망만이 남았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위기가 단순한 몇 경기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 시즌 동안 이어진 붕괴의 도미노가 이제 한꺼번에 폭발한 것과 같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감독을 교체했고 매번 다른 철학이 들어왔다. 그 결과 팀은 한 번도 제대로 안정되지 못했다. 전술은 계속 바뀌고 선수 구성도 흔들렸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방향을 잃은 듯 보였다. 한때 스퍼스의 자부심이었던 투지도 점점 사라졌다. 여기에 구단 수뇌부의 논란 많은 결정들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비싸지만 효과 없는 영입, 이해하기 힘든 이적 전략, 팀 운영의 일관성 부족, 이 모든 것이 토트넘의 정체성을 점점 잃게 만들었다. 그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토트넘이 챔피언십 강등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시나리오다. 스퍼스 팬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실패한 시즌이 아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악몽과 같다. 이 극명한 대비가 축구계 전체를 생각하게 만든다. 한쪽에는 MLS에서 빛나는 손흥민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위기에 빠진 토트넘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진다. 토트넘은 지난 수년 동안 손흥민 덕분에 버텨온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의 이적은 단순히 스타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팀의 마지막 가면이 벗겨진 순간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수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문제가 드러난 순간이다. 영국 언론이 토트넘의 위기를 가차없는 표현으로 해부하기 시작하면서 거센 비판의 폭풍이 실제로 터져 나왔다. 충격적인 칼럼에서 영국의 유명 타블로이드 신문 더선은 어떤 스퍼스 팬이라도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제목을 내걸었다. 토트넘의 붕괴 7년에 걸친 치욕의 기록.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도 아니고 몇 경기의 참패도 아니며 더선의 시각에서 토트넘은 영국 축구 한복판에 거대한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듯 추락하고 있다. 이 글이 더욱 냉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팀이 끊없이 추락하는 동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거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로 선수 에이전트들은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전역의 이적 거래에서 계속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팀의 실패마저 돈이 되는 사업 기회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불에 기름을 붓듯 토트넘을 향한 분노를 더욱 키우며 각종 토론과 스포츠 매체 전반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이야기는 구단 경영진의 회의실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경기장 위에서도 여러 토트넘 선수들이 언론의 현미경 아래에 놓였다. 골키퍼 굴리엘모 비타리오는 골문 앞에서 보인 불안한 순간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망설이는 판단은 수비진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팀의 정신적 리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즌 4번째 징계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수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젓게 만들었다. 여기에 미키 반더벤은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치명적인 퇴장을 당하며 스퍼스 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장면은 많은 언론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 혼란의 완벽한 상징이라고 묘사됐다. 영국 스포츠 칼럼니스트들에 따르면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단순한 경기력 하락이 아니다. 문제는 일부 선수들의 태도다.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그들은 종종 심판과 밥 판정에 책임을 돌린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익숙한 음모론까지 꺼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모든 선수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몇몇 선수들은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상황의 희생자로 평가된다. 제임스 매디슨과 데안 쿨루셉스키는 시즌 대부분을 부상과 싸우며 보냈다. 젊은 재능 아치 그레이는 전술 때문에 여러 차례 포지션을 바꿔 뛰어야 했다. 한편 도미닉 솔랑케 역시 체력 문제로 계속 결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가 있음에도 토트넘의 전체적인 모습은 여전히 혼란 그 자체다. 더 선에 따르면 이 모든 혼란의 진짜 뿌리는 구단 권력의 최상층에 있다. 기사에서는 현재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구단 경영진에게 있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그 중심에는 회장 다니엘 레비와 구단 소유주 애닉 그룹이 있다. 더 선은 한 시즌 예상 수입이 6억 파운드를 넘는 클럽이 잉글랜드 2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모순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토트넘의 진짜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신문은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7년 동안 이어진 이적 전략과 스쿼드 구축에 연속된 실수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팀을 지탱하는 두 개의 구명 부표와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골과 천재적인 순간들로 토트넘을 수많은 굴욕적인 패배에서 끌어올렸다. 그러나 케인이 떠나고 손흥민마저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마지막 구명 부표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 화려한 겉모습이 사라지자 토트넘의 모든 진실이 결국 드러나기 시작했다.